여러분들,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영끌족들의 절규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그죠? 영끌해가지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왜냐면은 정말 최고 전성기 시장에 매입을 했다면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게 1주택이면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자, 근데 어느 기자님께서 그거와 관련된 영끌족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잠시만요.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들어갑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내용이었고요. 집값 떨어졌다고 비웃지 마라. 2030 영끌족의 항변 해가지고 이런 재밌는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집값 급등기 초입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 박목 씨. 그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영끌족. 예, 여러분들 영끌족 정확하게 또 뜻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가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예, 너무 상승장이 오랫되다 보니까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처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때 당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 말만 믿었다가 갑자기 벼락거지 이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남들은 다 올랐는데 내가 집을 안 갖고 있던 정부 말만 듣고 정말 안 사고 있었더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막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했는데 어머나 이거 어떻게 조정이 온 겁니다. 네, 한때 금리가 치솟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금리가 하락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예, 이게 진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금리가 이제 급박하게 예, 우리 미국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정부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하락을 맛보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씨는 지난 3년이 30년 같이 느껴진다. 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난 3년이 30년 같이 느껴진다. 예. 그러면 솔직히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지금도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내가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내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지난 3년간 30년 같이 느껴진다. 여러분, 1년을 10년처럼 느껴본 삶을 혹시 살아보셨나요? 예. 저 예전에 그 장사할 때, 옛날에.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처음 이제 내 장사를 하면서, 와,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내 장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1년이 진짜 그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의 한 달은 직장 생활에 진짜 10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은 보세요. 그럼 지금은 그때처럼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때보단 지금 상황이 나아지셨나요? 무조건 물론 나아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나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은요 여러분 일부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끌족들한테 이게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박모 씨처럼
정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 나중에요, 되게 잘 될 거예요. 되게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이때 부동산 시장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과 그냥 뉴스만 보면서 나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40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빛을 발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든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내가 매입했을 때보다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자 내는 게 힘들어서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은 이 박모 씨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네, 정말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모님 경매 식구들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집값이 치솟던 시기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집을 샀던 2030 세대 영끌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높아진 금리와 집값에 남몰래 울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만났던 2030 영끌족들은 현재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다. 되레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난 것 같다며 지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예, 진짜 이게 긍정적인 분들만 만나셨네. 자, 수년새 집값, 금리 따라 집안 형편, 롤러코스터. 그죠? 공감하시죠? 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소식은 전세 사기와 저출산 통계였다. 어려웠지만 2030 영끌족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자녀를 계획하거나 낳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한때 온갖 빚을 끌어모은 영끌족을 향해 돈의 개념이 없는 젊은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금리 시대를 몸소 겪으면서 이제는 알뜰족이자 내 집 마련 전도사로 변모했다. 야, 이게 또 여러분, 예,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뭔지 알죠? 야, 이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어때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감내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뜰족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왜? 아끼지 않으면 이자를 못 내니까. 예. 근데 막상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고 보니까 그래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어 좋다잖아요. 여러분 전세 살아봤잖아요. 월세 살아봤잖아요. 저도 다 살아봤어요. 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주인 눈치 봐야 돼. 일단 우리 집 아니어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 오른다 그러면 또 마음이 쫄쫄이타. 쫄쫄이타 뭔지 알아요? 마음이 뭐라 그래야 돼? 응? 걱정돼. 그죠? 걱정돼. 이게 맞나? 어쨌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쫄쫄이타단 말이에요. 쫄쫄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나 다음에 전세 어떻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내 집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거.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 알뜰해야 된다 얘기해도 이게 해줘 안 해줘? 안 해진다? 근데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그냥 반강제가 아니라 완전 강제로 알뜰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부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그냥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애 학교 보내, 남편 아침 먹여가지고 또 회사 보내, 난 설거지 이만큼, 어제 또 집들이 해가지고 이만큼 써야 너무 힘들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죠, 여러분. 예? 아직 세상을 치우지도 않았어. 지금 치우는 것만 해도 1시간이고, 설거지만 해도 2시간이야, 여러분. 근데 빨래도 밀렸고,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세탁소 가가지고 지금 옷 찾아와야 돼. 지금 되게 힘들어, 안 힘들어? 되게 힘들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엄청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 막내가 애기야. 애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 무릎 아파. 자, 일단 다시 더 힘들게 해줘야겠다. 자, 무릎 아파. 지금 막 어저께 수술했어. 어저께. 마침.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막 어제 막 50견도 와가지고 어깨도 안 움직여, 지금. 예? 팔꿈치 엘보까지 와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예. 예, 깁스 해가지고 다리도 지금 되게 힘들어. 지금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 여러분. 근데 우리 막내가 2살인데 어머
문이 열려있고 없어졌어. 보행기와 함께 사라졌어. 사라졌어. 여러분들 힘들어서 안 나갈 것 같아요? 힘들지만 여러분 나갈 것 같아요? 신발도 안 신고 날아갈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날아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30 지금 30 영끌족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이런 환경이 오지 않더라도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물론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자, 박씨 또한 박씨라고 알뜰족이 된 경우다. 그는 21년 1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7억 6,700만 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연 2.98%, 그때는 그랬죠. 뭐 1%대도 있었고요. 2% 초반도 있었고요. 5년 고정, 35년 만기, 예, 요렇게 대출을 받았고 신용대출 약 1억 원 등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집을 샀다.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받고 담보대출이 한도가 있으니까 이제 신용대출로 1억을 따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신용대출 1억 같은 경우는 2.98% 수준이 아니고 그래도 한 4% 정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1월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은 같은 해 8월 8억 7천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매수했던 가격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그랬었죠. 예. 하지만 2022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해 12월 6억 원까지 내렸다. 빠르게 오른 금리는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집을 샀을 땐 매월 약 17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갔는데 금리가 오르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200만 원까지 불었다. 주담대는 5년 고정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신용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를 압박했다. 야, 이거는 또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변동금리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사실. 예,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분은 양호한 거예요. 170이었다면 지금 막 250? 진짜로. 250에서 280까지 올랐어요. 이게 이분은 되게 양호하신 분을 인터뷰했네. 네, 실제로 이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박 씨는 매달 몇십만 원이 더 빠져나갈 때는 정말 힘들었다.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괜히 당근마켓에 매너 온도가 높은 게 아니다. 작년부터는 한숨 돌리게 됐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살만해졌다고 말했다. A아파트는 7억 원대까지 올랐고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이자 비용이 20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다시 줄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몇 년 만에 같아진 셈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그새 박씨 가족의 소비 습관이 절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거봐요. 예,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갑자기 없었던 절약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앞으로 이런 환경이 한번 나에게 주어짐으로써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인 거죠. 위기 속에서 위태로운 상황과 기회 기자, 위태롭지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위기. 이 위기에서 이분은 위태로움 속에 빠져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거죠. 여러분, 축하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끌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이자가 올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내가 변모할 수 있는 환경을 얻으신 거예요. 축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연봉이 늘어나는 동안 지출이 줄면서 박 씨는 신용대출을 조기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와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 돈으로 차라리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면은 그냥 상환하는 게 나아요. 그죠? 직장인 이모 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20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샀다. 이 씨는 집을 살 때 연 2.7% 주담대 3억 원과 회사 사내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매달 원리금으로 빠지는 돈은 190만 원에 달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맞는 말이죠. 예, 금리가 더 치솟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22년 말 최초의
2배가 넘는 연 6.5%까지 올랐다. 이제 변동금리인데 이 상황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도 270만 원대. 이게 그렇죠. 늘면서 적자 생활이 시작됐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 이 씨에게도 희망이 찾아왔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금리가 연 4.4%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 씨는 한때는 남들 집 살 때 뒤늦게 사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싶었다며 2, 3년 새 경제, 금융, 대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2, 3년 새 경제, 금융, 대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과연 내 집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물론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든데요. 먼 훗날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있고요. 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서 숨구멍이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죠? 오늘의 제목이네요.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예, 2030 영끌족들은 대출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반찬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등 빠듯한 현실을 살아왔다. 아, 여러분 진짜 젊을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이 방송을 또 보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40대 이상의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공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진짜. 예, 우리 먹고 살기 힘들거나 조금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막 예를 들어서 장사가 좀 안 되고 돈 안 벌리면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 줄였잖아. 애 학원은 보냈잖아. 예? 애 입힐 거는 입혔고 그거는 무조건 안 아끼지만 내가 먹는 것부터 줄였잖아. 여러분 다 기억나? 이거 다시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나 옛날에 그때 막 수입 소고기 저렴한 거 있어요. 그 화통집이라고 그런 저렴한 데 있어. 거기서 내가 15,000, 2만 원어치인가? 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거 사 먹고 들어갔는데 너 혼자 처먹냐고 그러면서 너 혼자 먹냐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 예?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죠? 자, 기억나죠?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자, 반찬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등 빠듯한 현실을 살아왔다. 동시에 이들은 내 집 마련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주변에서의 시선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였다. 그죠? 그때 그랬어요. 부모님을 비롯해 회사 동료, 동창, 이성 친구 등까지 내 집에 대해 쉽게 얘기했다는 거. 그쵸? 다 뭐라 그래? 으이그 부동산도 모르면서 그때 집을 사냐?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많이 올랐다 그랬지? 말을 안 했던 사람도 그랬대. 내가 한 적이 있대. 여러분 얼마나 진짜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정말 이걸 죽여 살려 진짜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집값이 떨어져서 본인 마음도 힘든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 왜 염장을 지르냐고. 그죠? 그죠? 그러지 말어. 가뜩이나 힘들어. 예?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무주택과 유주택, 기혼과 미혼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 보니 내 집 마련 자체가 얘기 소재일 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2022년 집을 구입했다는 유 씨는 몇 년 새 친구들을 정리했다. 현명하네요. 현명하죠, 여러분. 이럴 때 정리하는 게 나아, 차라리. 너무 힘들거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 고만해, 정말. 고만해. 장난도 한두 번이지. 자, 그는 집을 사고 집값이 올랐을 때는 무슨 로또라도 된 것처럼 몇몇 친구들이 추켜 세웠다. 그치, 그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니 친구라는 애들이 영끌에서 힘들어 어쩌겠냐? 야, 너 힘들겠다. 그죠? 예? 그러면서 창피를 주더라. 예, 내가 내 돈 내면서 이자 감수하겠다는데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전월세 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 한 친구가 전세 사기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이미 정 떨어졌다 보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분, 나도 몰랐는데, 이거 진짜 현실이다. 여러분, 진짜 2022년도, 23년도에 많은 친구들이 헤어졌을 거예요. 진짜.
좋았던 관계도 많이 안 좋아졌을 거야. 야, 나 이거 진짜 공감한다. 여러분 진짜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약 올리던 친구가 전세 사기 당했대.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유 씨도 그렇고 아까 박 씨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매 공매를 공부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또 누구야? 전세 사기, 경매 공매를 공부했으면 전세 사기 당할 일이 없잖아. 등기부도 볼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집 안 갔죠. 애초에 안 갔지. 예? 물론 역전세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경매 공매 공부가 돼 있으면 어때요? 전세를 살지 않어. 거기에 그 돈이 묶여 있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월세 살지 전세를 왜 살아? 목돈을 거기다 왜 묶이냐고요? 그거 돈으로 투자해서 더 벌고 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그래요, 여러분. 자, 에? 여러분, 에? 자, 그는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렸다며 아마 집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도 멋모를 때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집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고민만 많은 무주택자는 평생 무주택자로 남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맞는 얘기지 않아요? 네. 저도 솔직하게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진짜 5천만 원 원룸에 살면서 그 전세로 살면서 서울에 5천만 원 전세면은 그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이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냥 빌라를 불법 개조해가지고 그냥 원룸을 쪼개놓은 집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놀 자리가 없어서 소파를 침대로 변형해서 눕고 막 그런 완전 막 3평? 2평 반? 막 이런 데서 했단 말이야,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 난 언제 돈 모아서 집값 사나? 이 생에는 살 수 있나? 나도 이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제발 떨어져라. 집값 좀 제발 좀 떨어져라. 예. 막 떨어지더라고.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웬걸? 막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지는 부동산 뉴스를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뉴스를 볼 맛이 아니라 안 빠지게 돼요. 에이, 그렇지. 그동안 너무 비쌌어. 이제 내려가겠지?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러고서 까먹고 있다가 1년 후쯤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우연찮게 접했는데 뭐라 그래? 고공행진. 최고가 갈아치워. 그죠, 여러분? 에? 야, 이거 지금 매도자 우위시장 이런 것을, 야, 뭐야? 에이, 또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집 없으면 계속 반복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반복이라니까, 이거. 예?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분들 얘기 맞아요. 없으면 무조건 없는 거보다 차라리 이 시련을 겪으면서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요, 나중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더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요, 이런 사이클을 경험한 적이 없을까요? 전부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이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제 주변에도.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용기 있게 감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예. 인천에 사는 최모 씨는 22년 결혼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도 있었지만 투자 목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집을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내려 씁쓸한 게 사실이지만 신축의 역세권 84제곱미터라는 점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최근에 아기까지 생기다 보니 집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맞는 얘기죠? 그는 양쪽 부모님이 결혼 당시에는 대출 때문에 고생할 걸 아니까 굳이 집을 사야겠냐며 만류하셨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대출받고 임신도 하게 되니 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축복해 주셨다며 내 집이라는 안정된 환경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도 생각하고 식구도 늘려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올해 디딤돌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계획이다. 줄어든 이자 비용은 자연스럽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첫 줄에 그는
양쪽 부모님이 결혼 당시에는 대출 때문에 고생할 걸 아니까 굳이 집을 사야겠냐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사실 경제적 자유를 안 가신 분일 거예요. 부동산으로 아마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젊을 때 지지고 볶고 뭐 힘든 것도 경험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운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훗날에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너무 걱정돼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너무 내가 카바칠라 그랬나? 죄송해요, 여러분. 그죠? 자, 안 돼, 안 돼. 가까운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 힘든 만큼 성장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이미 뭐 너무 많은 또 유명한 책들에서 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한편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은 다시 악화하고 있다. 먼저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지난주 0.02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38주, 39주째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역별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이 그런 거고 수도권하고 서울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몇 개월 전에 방송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여기서 그만 오를 것 같냐? 아니다. 되게 올랐는데도 아직 매매가 대비 52.3%밖에 안 된다. 예전에는 70%대인 적도 있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상황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전세가가 오를까 안 올까요? 전세가가 천천히 그렇게 오르다 보면 나중에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저번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월세도 가파르게 뛰었다. 맞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랑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듯 월세도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살고 있는 월세 가격에 지금 똑같은 집 못 살아요. 여러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역삼동에 말도 안 되는 작은 빌라 하나도 100만 원이에요. 월 100만 원이에요. 월세도 가파르게 뛰었다. 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 지난해 7월 101에서 지난 1월 102.5로 6개월 연속 올랐다. 6개월 연속 오른 거지.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해보면 꾸준히 조금씩 계속 상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다가구하고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월세 중 1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중도 34.5%로 작년 31.7%보다 늘었다. 강남 3구는 100만 원 이상 월세 비중이 52%에 달했다. 맞아요, 여러분. 임대차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앱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전월세 물량은 5만 1263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5130건 보다 46.55% 줄어들었다. 경기, 인천 등도 30%대로 하락했고 전북, 울산, 대전 등 주요 대도시 전월세 물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 이송렬 환경닷컴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다뤄줬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우리 의견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크든 작든 힘든 시간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커지게 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근육을 내가 기르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근육에 상처를 줘야 상처를 준 상태에서 다 아프잖아요. 상처 난 거예요, 근육이. 아픈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거를 단백질 조절을 잘 하잖아요. 그럼 상처가 어때? 예, 아물면서 커지는 거예요. 상처 없이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종국 씨가 매일 김종국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상처받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예.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회식을 했어요. 우리 사무실 식구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우리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예, 상처를 주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고. 예. 저는 어땠을까요? 씁쓸했을까요? 안 씁쓸했을까요? 씁쓸하죠. 씁쓸하죠. 씁쓸하지만 어때요? 저는 그 씁쓸함을 또 한 단계 딛고 일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나 보죠. 제가 잘못했겠죠.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나 보죠. 예, 그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 친구의 잘못일까요?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힘들고, 또 상처 입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힘내고, 여러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땅님, 저는 대박집에서 애들 같이 먹자는데 이런 돼지 껍질 먹이지 말라고 혼났어요. 그래요? 혼날만 했네. 벌써 애들한테 돼지 껍질. 근데 맛있는데? 그죠? 맛있는데? 아빠들은 그런 거 몰라. 그죠? 근데 뭐라 그래? 예, 엄마들한테 혼나죠? 혼날만 했네. 그죠? 어떤 엄마들도 다 안 혼내겠어. 다 혼내지. 그죠? 신유롱님, 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세님, 웃게 되는 날이 오지요. 네, 맞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안녕하세요. 개미님, 서울 빌라 구입하려 하는데 일반 매매 경매 입찰 어떤 게 더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거는 토요일 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울 빌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매매. 경매가 제일 좋지. 무슨 일반 매매, 제값 주고 사요. 아울렛 가격으로 사야지. 고민할 게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너무, 구초이스님,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이들과 경매, 아이들과 경매. 오, 멋있다. 예. 서울 전셋값 오르면 화성시 아파트도 오를까요? 당연하죠. 예. 자, 수토님 맞아요. 전세는 내렸다가 오르던데 월세는 꾸준히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공부가 확실히 이게 온다고, 이 데이터가 쌓인다고. 예. 투자 안 하고 이 기사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다. 그죠? 아이마미님, 늙어서 상처받으면 감당 안 됩니다. 젊을 때 고생이 나음요. 그러니까, 그쵸. 늙어서 상처받으면 감당 안 됩니다. 근데, 늙었다는 기준이 뭔데?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순이 늙은 거예요? 예순이면 늙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60대 형님, 누님들이 경로당을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소문 들어봤어요, 여러분? 소문은 들어봤나? 경로당을 60대 형님, 누님들이 왜 안 가? 거기 가면 자꾸 누나, 오빠, 형들이 자꾸 청소시키고 설거지하라 그런데. 그래서 안 간대, 여러분. 60대도 청춘이요. 누가 늙었대, 누가? 누가 늙었다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건데? 우리 공무원 경비 식구들은 죽을 때까지 우린 늙은 적이 없는겨. 그죠? 우리 마음은 다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누가 늙었대? 아이마미님, 그런 무서운 말은 하들 말아요. 우리 듣는 형님, 누님들 정말 힘들어. 그죠, 여러분? 알겠죠? 네, 웃자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네, 뚜뚜밥죽이님 수업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2주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얼른 어여 오세요. 네. 전은종님 힘이 나네요. 네, 뚜뚜밥죽이니 고생한 만큼 성장. 권유민이 근육에 상처 주기 싫다. 살이 힘들어. 그러니까요. 막내라서 예. 제 얘기예요. 밴드님, 예, 그래요.
빠른 달팽이님, 이멘토님 직원분 얘기해 주시고 정말 성장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성장할게요, 여러분. 자유여인님, 멘토님, 예, 예, 나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렇죠? 상처가 성장한다, 힘이 나네요. 아, 미라클 제이미님. 그럼요. 예.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상처가 났으면 옆에서 응원해주고, 된다, 된다. 힘 돋궈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때? 으이그 이러면서 꼭, 이게 꼭 제일 친한 사람들이 그런다? 그죠? 예, 제일 친한 사람들이 구박한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 알고나 떠드냐? 서부터 해가지고, 뭐야? 제일 친한 사람들이 떠든다?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요. 원래 그런 거요. 우리 다 알잖아. 뭐,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우리 되는 사람끼리 뭉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우일씨님, 낙찰받고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었는데, 멘토님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네요. 아델리스님, 우린 늙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마스터김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멘토님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알죠? 내 소중한 사람, 그런 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 에? 자극받고 임장 나갈 준비합니다. 기바이리스님, 저는 옆집 부동산에 상처를 팍팍 받고 있는데, 5기로 성장하고 있네요. 초보 중개사. 중개사님이시구나. 중개사님인데, 옆집 중개사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야 성장한다니까. 알겠죠, 여러분? 서로 격려로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이스케이님, 마무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로, 너무 길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졌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늘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몰라.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뭐, 웃고 떠들고 사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네.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 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